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3일 수요일 오후 6시 56분입니다. 미국은 어제 물가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해서 그로 인한 긴축 우려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죠. 물론 그 하락폭이 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저항을 누적시켰다라는 점, 장 초반에 급등을 하면서 오버슈팅을 주면서 저항을 누적시켰다라는 점, 매물을 위쪽에 있는 저항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점이 조금 좀 안 좋은 점이죠. 하락폭에 비해서 훨씬 안 좋은 내용이 그건 거죠. 아무튼 미국의 안 좋은 영향에 아시아가 오늘 안 좋았을까요? 그렇진 않았네요. 그죠? 오늘 코스피는 2% 가까이 올랐고 일본도 2% 가까이 올랐고요.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 정말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이 하락 마감했으니까 오늘 한국장 분위기는 안 좋은 게 자연스럽지 않나 싶은데 오늘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갭상승 출발해서 원웨이 상승 나오기도 하고요. 하여튼 정말 하루하루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이 뭐 긴축 우려에 시달리는데 아시아가 한국이 급등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되죠. 말이 아예 안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논리적으로 매일매일 흐름이 딱딱딱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맞아 들어갈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런 점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이 투기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 미국이 하락했는데 한국이 왜 상승 못해요?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그 매일매일의 움직임은 이렇게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사기적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튼 이 좀 큰 관점에서 좀 시야를 좀 넓게 보면은 아무튼간 시장은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한국 올랐단 말이에요. 오늘 한국 일본 올랐어요. 근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뭐 앞으로 무조건 상승이고 긴축 우려는 끝났고 그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추세는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오늘 뭐 상승을 했을지 어쨌을지 모르지만 추세는 그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올랐다 하더라도 추세만 계속 가면은 말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아무튼 전 세계 증시는 뭐 전쟁 우려, 인플레 우려 뭐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락 추세를 만들고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는 도중에도 반등이란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가 있다고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오늘 다양한 모습들을 보였다. 전 세계 증시가요.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요즘에 엇박을 많이 타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중국은 남들 하락할 땐 상승하고 남들 상승할 땐 하락하고 이런 모습들을 아무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와중에 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봉쇄 우려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전염병 이런 걸로 인해서 봉쇄가 길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영향을 중국 증시는 계속해서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고 하여튼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안 그래도 여기 보시면 이 선물 차트에 보시면 긴 윗꼬리가 보이시죠? 안 그래도 어젯밤에 다들 힘든 시간들 보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이거 보시면 그죠? 윗꼬리 이렇게 길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분봉상으로 보면 사실 어제 초반의 급등은 정말 서늘하긴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야 이거 또 쏘갔네 막 이러면서 어쨌든 그 굉장히 좀 뭐 뒤통수 맞았다 이런 식으로 나는 이것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아무튼 한번 생각들 해보시라고요.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확률 게임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중요한 자리, 진짜 의미 있는 그런 자리에서만 움직여야 된다. 어떤 진짜 중요한 마디, 그런 진짜 그 상방 세력과 하방 세력이 충돌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움직이면 그래도 이런 속임수로 당하는 그런 그런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어제 같은 경우 이런 자리 아무런 자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중요한 자리들의 가운데 있는 아무런 중요한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너무 잦은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예를 들면 뭐 누가 봐도 이런 자리 중요한 저항이나 지지 자리죠. 어떤 중요한 마디 가격이죠. 이런 자리들에 오면 시장이 꿈틀꿈틀하면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이런 때 남들이 이렇게 시장이 힘을 겨루고 있는 이런 타이밍에 나도 같이 동참하거나
이런 타이밍에 나도 참전을 해야 돈을 까이더라도 좀 아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자리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자리, 그죠?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뭘 열심히 할 게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다? 하여튼 중요한 자리에 왔는지 이런 것들, 그 전에 어디가 중요한 자리인지를 일단 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자리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매매하기 전에 잘 파악을 해 놓으시고, 오늘 내가 이게 누울 자리인가 아닐 자리인가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시고요. 또 그리고 어젯밤에 이런 슈팅 같은 경우, 어쨌든 뭐 슈팅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좀 올라가면 어때요? 어쨌든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어젯밤에 분봉상으로라도 여기 있는 이 하락 추세를 제대로 극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락 추세인 거, 추세 자체가 어디로 가고 있냐, 요것만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뒤통수를 맞을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죠? 뭐 물가지표가 어쩌고저쩌고 급등할 수도 있죠. 급등할 수 있지만 추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선 딱 두 개만 꺼보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건 지금 이제 일 다 끝나고 나서 차분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다 보일 수 있지만, 물론 이게 어젯밤에 당장 시장이 급등하고 있을 때는 이런 게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죠, 다음번에 이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내가 지금 매매할 자리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 좀 생각해보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쪽으로만 하세요. 한쪽으로만. 이게 물론 롱숏 다 먹으면 좋죠. 위로도 먹고 아래로도 먹고 다 해먹으면 정말 좋은데, 이거는 진짜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고, 보통 우리 그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 기회를 위나 아니면 아래쪽으로나 이 둘 다 주면은 보통 양싸대기를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롱숏 전략 하면은 우리는 위로도 먹고 아래로도 먹고 해서 무조건 좋을 거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이게 그만큼 위험도 더블이라는 겁니다. 계속 위쪽으로만 보면 아래쪽으로만 까일 수 있겠죠. 계속 아래만 보면 위쪽으로만 까일 거 아닙니까? 근데 위아래 다 보면 위아래 다 맞을 수도 있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위아래 다 먹는 게. 그래서 어쨌든 매매를 하시든 뭘 하시든 기본적으로 추세가 어딘지만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한쪽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좀 더 강조를 해서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아무튼 뭐 기본적인 어떤 매매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고, 오늘 밤 이제 뉴스 있죠. 오늘 밤에 있는 일들 좀 간단하게 점검하고 오늘 한국장 마감하고 이런 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밤에 여기 보시면 물가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코어 PPI라 써있죠. 하여튼 PPI가 발표가 돼요. 생산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또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좀 잘 지켜보자고요. 하여튼 오늘 제가 한국장이 강력한 걸 봐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오늘 아침에도 이런 이야기 드리긴 했어요.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좀 계속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하락 추세로 잘 가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잘 빠지고 있어서 딱히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약간 우려는 된다고요. 우려는요. 이게 FOMC 회의라든가 이런 중요한 중요한 이벤트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경제지표 발표나 혹은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립 서비스를 가지고 그런데 시장이 좀 과잉 반응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별 것도 아닌, 그러니까 묵직한 펀치에 시장이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싸대기 몇 번 툭툭툭툭 때리고 있는 거에 지금 시장이 계속 저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거 이러다 긴축이라는 이슈가 선반영됐다라고 나중에 FOMC 회의에 오르는 게 아닌가. 어쨌든 쇼포지션 보는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여튼 해보고는 있습니다. 하여튼간 뭐 저의 걱정 저의 기우일 수 있는 거고요. 주식시장은 하락 추세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튼 오늘 밤에 PPI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도 또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어젯밤에 CPI 갖고 변동성 만들어냈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또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한번 잘들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 추세가 어딘지, 또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 어딘지 생각해 보시고, 또 그리고 오늘 밤이 정말 그런 기술적으로 어떤 중요한 지지와 저항 자리에서 싸우는 건지, 내가 이걸 오늘 밤을 새가면서 건강을 해쳐가면서 내가 여기서 베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자리인지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일단 저의 의견은 계속 아무것도 할 자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고, 이제 아무튼 뭔가 여러분들이 하셔서 또 지금 계좌가 텅 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음번에 차 또 오잖아요. 그죠? 다음번에 여기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S&P나 나스닥이나 이 중요한 지지와 저항 자리에서 막 싸웠던 그런 격전지가 있어요. 또 그런 자리 오거든요. 그럼 그런 자리에서 좀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오늘 밤은 뭐 이도 저도 아닌 또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올라도 되고 내려도 되고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하여튼 전부 다 지그들 맘대로예요. 여기서 반등해도 이상하지 않고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고, 다만 어쨌든 그 하락 추세를 오늘 밤에 뭐 어떻게 뭐 갑자기 확 회복하거나 뭐 딱히 그럴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그래서 그냥 지켜보는 거죠. 만약에 오늘 밤에 이제 하락 추세를 확 극복하면서 또 다시 뭐 조금 또 오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또 하락하겠다라고 한다, 그럼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어쨌든 그죠. 오늘 밤에 뭐 갑자기 급반등을 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뭐 하락 추세, 단기 하락 추세, 혹은 여기 있는 하락 추세를 약간 극복해 놨다, 그러면 또 반등 나오나 보고 다 하고, 그러면 또다시 칼을 갈면 되겠죠. 또다시 반등 올라오면 슈퍼시전 잡아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줄줄줄줄 떨어지면 어딘가 이제 지지선 부근에서 싸우겠죠. 또 지지선 부근에서 싸우다가 지지선 붕괴시키면 그때 나도 한 손가락 더 얹으면 되고요. 아무튼 오늘 밤 같은 경우는 그냥 구경이나 하셨으면 좋겠는 딱 그런 자리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장 이야기를 좀 먼저 하게 됐네요. 네, 그래서 뭐 미국 이야기 요 정도를 해봤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기사나 뭐 그런 건 일단 없어 보입니다. 오늘 밤에 특별한 건 일단 없어 보이고, 변동성 지수 이런 거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특별히 여기에 관해서 드릴 이야기 없고요. 하여튼 그죠? 모든 것 오늘 아침 제목에도 써놨다시피 모든 건 추세대로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추세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추세대로. 어쨌든 그죠? 뭐 매일매일 올랐다 내렸다 하긴 하고 있지만, 그게 매일매일 오르고 내리는 게 딱히 추세에 어떤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특별한 게 있진 않아요. 그냥 추세 내에서 추세에 순응하는 시세가 그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계속 쭉쭉쭉쭉쭉쭉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뭐 드릴 이야기 없고 그렇다. 점검할 만한 거, 그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거, 그죠? 요런 거 아무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제가 그 월요일 날쯤인가 일요일 날 밤쯤인가부터 이런 이야기 드렸죠. 이게 금리 상승이 좀 지나치게 가팔라 가지고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긴 해야 된다. 물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저 멀리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 더 가더라도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조정 기간이 필요할 정도로 좀 상당히 지금 이 폭과 속도가 엄청난 거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거고, 혹은 여기서 자칫하면 이제 완전 아예 이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로 죽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일요일날 한번 해봤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 계속 어쨌든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뭐 물론 이게 뭐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뭐 내가 오늘 밤에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데 그런 영향이 있는 이슈는 아니긴 한데, 지금 이 움직임이 워낙 역사에 남을 정도로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꼭 집중을 하긴 해야 돼요. 실제로 이게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안 그래도 보니까 오늘 보니까 증권사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을 갖고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케이프 증권의 어떤 연구원이래요. 이런 데이터를 쫙 갖고 나왔는데, 여기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 최근에 금리 움직임이 그만큼 좀 이례적으로, 그만큼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단기 고점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금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죠? 뭐 하여튼 그래서 어떤 지금 자리가 어떤 변곡 자리 이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이제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한화투자증권 뭐 이런 사람도 그렇고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최근 40년간의 어떤 저항선에 도달했다. 여기가 어떤 추세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더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 여기서 아직 정해진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제도권에 있는 분들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확실히
좀 집중을 하긴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그 각자의 어떤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세요.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더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확 꺾일지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더 가려면 지가 더 간다고 해도 여기 어디선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요 정도를 살펴봤고요. 오늘 뭐 간단하게 저기 한국이고 뭐 아시아고 그런데 점검 좀 하고 이제 마칠게요. 일단 유가 같은 거 그죠? 100달러 돌파 한착 여부 중요합니다. 근데 벌써 돌파 한착을 성공하는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숏 포지션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고민 좀 잘 해보세요. 이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될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숏 포지션 진짜 조심해야 돼요. 갈 거면 바로 가야 됩니다. 바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젯밤에 95 지지하고 100을 돌파 한착했다는 게 숏 포지션에 너무나 좀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참 그리고 저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잠깐 좀 보고 넘어갈 건데 얘 같은 경우도 솔직히 최근에 좀 속도나 폭이 속도나 그러니까 이 달러 상승의 속도나 이 상승한 폭이 상당히 좀 뭐 이례적이다까지는 아닌데 좀 어쨌든 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더 갈 수 있는데 더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더라도 이제 약간 좀 쉬거나 아니면은 그죠. 어쨌든 더 가긴 더 갈 것 같은데 더 가더라도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최근에 이 속도가 좀 지나치게 좀 빠른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주봉, 월봉 같은 거 이런 자리에서 좀 우리가 한 번씩 볼 필요는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어디에 와 있냐면 여기 이 자리 딱 와 있는 거죠.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주봉상으로 보이는 건데 얼마나 무거운 저항이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런 자리, 여기 지금 100.3, 뭐 100.4 요 정도에다 지금 제가 선을 꺼놨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저항. 얼마나 무거운 저항이냐? 자그만치 이 자리가 2014년, 15년이거든요. 여기가 한 거의 뭐 5년, 6년 자리를 5년, 6년간 넘지 못했던 그런 저항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 또 그리고 여기서 혹시 더 상승하더라도 이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상승 속도나 폭도 좀 상당히 가팔랐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생각보다 좀 빨리 오긴 왔어요. 뭐 물론 일봉상으로만 쳐다보면은 뭐 조금 뭐 더 오르고 나서 일봉상으로만 보면 조금 더 올라도 뭐 괜찮을 수 있을지 몰라요. 예를 들면 뭐 한 100.8 이 정도까지는 조금 더 올라도 괜찮을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 있는 이 100.4, 100.8 이 정도 자리가 굉장히 좀 무거운 저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돌파 한착하면 위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자리를 잘 돌파 한착하면 위쪽으로 또 목표치가 확 열리긴 하는데 아무튼 이 자리 돌파 한착이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지금 워낙 탄력이 좋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이 자리가 상당히 무거운 저항이다라는 건 우리가 꼭 알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볼린저 밴드 같은 거 주봉상으로 이런 거를 겹쳐놓고 봐도 아이고 잠깐만요. 그죠? 달러 인덱스 같은 거 이제 볼린저 밴드 같은 거를 이렇게 겹쳐놓고 봐도 이게 지금 볼린저 밴드상 지금 주봉을 지금 찢고 나오는 이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 좀 급한 편이긴 해요. 약간 속도 조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저항 도달했죠, 그죠? 중요한 저항 도달했고 속도도 약간 급한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월봉 봐도 그래요. 월봉을 봐도 지금 보시면 볼린저 밴드를 오래간만에 좀 심각하게 째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 심각한 건 아니죠. 예전에도 이랬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재료만 있으면요. 근데 지금 적당한 재료는 있다라고 보긴 봐요. 달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월봉상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일단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전 세계 경기 지금 미국만 어쨌든 제일 잘 나가잖아요. 뭐 중국도 경기 둔화 이야기하고 있고 유럽도 영 힘을 못 쓰고 있는 가운데 미국만 우리는 기준금리 50bp씩 2번 올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테이퍼링 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달러 가치 상승은 당연한 거긴 한데 이게 지금 이런 움직임이 정당화될 수 있는데 아무튼 정당화하더라도 지금 이런 부분 어떤 중요한 저항 부분에 지나치게 좀 빨리 온 면이 없진 않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필이면 좀 공교롭게 지금 금리의 엄청난 과속
그리고 달러의 과속, 얘네가 지금 겹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지 저도 좀 고민을 좀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 아무튼 얘네 속도가 좀 급하다라는 거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일단 주식시장은 하락 추세 중이고 뭐 변함없이 잘 가고 있다, 이런 점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 빨리 한국장 뭐 볼게요. 한국장 여러분들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중에 오늘 센 반등이 나왔는데, 이러면 안 되냐? 이래도 되죠. 이래도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그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어떤 산바닥의 완성 가능성이 대두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긴축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지금도 기름값 오르고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이번에도 무역 적자 나왔죠. 아마 얼마 전에 어제였나 무역 수지 나왔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이 코스피는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거는 어쨌든 별로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 갖고, 더군다나 이 하락 추세가 너무 완연해 가지고 이거 엄청난 슈팅이나 폭락이 나와야 이거 추세 전환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뭐 어쨌든 오늘 반등했다 하더라도 얘는 하락 추세니까, 아무튼 하락 추세니까 우리는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 하긴 할 건데,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중요했던 이 지난번에 박스권 자리가 여기쯤 대충 이렇게 박스권이었죠. 한 365, 한 358 정도 박스권이었죠. 박스권 하단 자리를 약간 좀 너무 지나치게 쉽게 깬 감이 없진 않았다, 그죠?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 해드렸다시피 358.5 이 자리 다시 한번 테스트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야기 해드렸는데 안 하고 그냥 빠지더니 결과적으로 오늘 이 자리를 하루 만에 터치를 하긴 했습니다. 이 아무튼 이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면 아래쪽으로 가는 힘이 훨씬 강한 건데, 지금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솔직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천천히 여기서 이 상승 에너지를 모아서 여기서 짜불짜불 모아가지고 힘을 터트려도 지금 이 시장 추세를 전환할 수 있을까 말까 고민이 되는 시점에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 만에 몇 프로 급등을 해서 콜 대박을 내버렸다는 거는 솔직히 얘가 어떤 추세적인 전환이나 완전 상승 전환을 하려는 생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런 판단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 하락 추세 중에 그리고 일단 오늘 상승했다 하더라도 이 하락 추세를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긴 맞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자리에 대한 어떤 저항 테스트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던 점이 좀 있었는데, 그런 점 오늘 아무튼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그런 반등이 생각보다 뭐 빠르게 일단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당장 여기 저항 358.5 이 자리에 왔으니까 나는 이제 숏포지션 산다,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루 정도 좀 더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확인하셔서 여기 어딘가에 저항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럼 이제 한 숟가락 더 얹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일단은 요렇게 단기적인 이런 하락 추세를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위쪽으로 일단 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일단 머릿속에 가능성 열어놓고 보시긴 해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움직이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빠지면서 이런 갭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갭 같은 것도 메울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가능성 열어놓으셔야 돼요. 아무튼 미국은 하락 추세인데 한국이 오르는 게 말이 안 돼, 그렇게 바라보시면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올라오고 있잖아요. 올라오니까 올라오는 거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이 올라오는 흐름이 멈추는 거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자, 이런 이야기 드려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도 그렇죠. 코스닥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1295인가 1300인가 자리가,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인데 너무 쉽게 붕괴시킨 거 아니냐,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일단 왔습니다. 중요한 저항 자리에 다시 왔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긴 맞는데, 어쨌든 여전히 위쪽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이 흐름이 끝났는지 모르니까 조금 일단 좀 기다려 보시면서 천천히, 이번에 반등이 멈추면, 어딘가에 멈추는 게 확인이 되면 숏 포지션 얹으시면 되겠죠. 한 숟가락 더 넣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최근에 만기에 이번 어쨌든 만기주연, 지금도 만기주인데요. 풋옵션들이 좀 살이 붙더니 결과적으로 풋옵션들이 한 번에 죽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콜옵션들은 뭐 줄줄이 박살이 나더니 오늘
약간 좀 대박을 좀 내긴 내줬죠. 요렇게 오늘 콜옵션들이 시세가 제법 괜찮았죠. 이 정도 몇백 프로 정도 났으면 제법 잘 나온 거죠. 네. 아무튼 이게 지금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인데 콜옵션들이 이렇게 대박을 터트리면 솔직히 어떤 추세 전환 이런 거에는 별로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어요. 아무튼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그래서 반등을 좀 기다려보자, 반등 충분히 나오는 거 좀 기다리고 반등이 멈추면 움직이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확실히 지난번에 낙폭이 좀 과하긴 과했었나 봐요. 그죠? 낙폭이 좀 과했었는지 4월 12일 날 어제 꼴랑 1% 정도 볼린저 밴드 살짝 더 째고 급락하니까 오히려 일단 급반등이 나와줬네요. 급반등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결과적으로 여기 지난번에 어이없이 붕괴됐던 여기 직전 저점 자리, 여기 지지력 테스트 해야 된다고요. 여기 지지력 테스트 68,700원 정도 되는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 너무 쉽게 붕괴시켰다고요. 이렇게 붕괴시킬 자리가 아닌데 어쨌든 다시 테스트하고 있죠. 중요한 저항 올라왔어요. 이런 어떤 중요한 자리 붕괴시키는데 합의가 필요하다. 근데 아무튼 그 합의가 제대로 되었나, 결과적으로 다시 테스트하러 올라왔고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싸우긴 해야 되겠죠.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는 잘 진행 중이니까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하락 추세죠. 뭐 다른 거 더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그래 요 정도 살펴봤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225원이 중요한 자리다라고 이야기해드렸죠. 이것도 그래요. 얘도 지난번에 이 상승이 약간 좀 급했다라는 느낌이 좀 없진 않았거든요. 1225원이 중요한 자리인데 이거 이렇게 갭으로 덤벙덤벙 넘어가면은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좀 제대로 안 끝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갭을 오늘 다 메웠죠. 아마 1225원 이 부분에서 좀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 증시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최근에 중요했던 라인들을 확 붕괴시키거나 아니면 확 돌파한 척 해놨는데, 이거 한 번에 이렇게 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다고요. 합의가. 이런 합의가 없이 지난번에 지나갔던 자리들을 지금 일제히 다시 와서 확인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세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 뭐 그죠? 중화권 증시 이런 거 뭐 딱히 뭐 할 말 없습니다. 뭐 일본 증시도 뭐 오늘 상승했는데 이게 뭐 특별히 의미가,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죠. 하락 추세 중 반등 나오고 있는 거고, 중화권 증시도 뭐 하락 추세 중에 반등, 중요한 저항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했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살펴봤고, 위안화 같은 것도 천천히 이렇게 추세 전환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밤은 좀 편안하게 좀 쉬세요. 어제들 보니까 어제 장 초반에 그것 때문에 좀 고생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옛날 일은 잊으시고 좀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